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김정수이가 인도를 관광 간 거 아니에요. 뭐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하자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시인을 안 하고 곧 죽어도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이재명, 문재인을 보면은요, 김정은보다도 더 미화시키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끝까지 관광이 맞아, 요거를 갖다가 파헤치는 사람이 바로 배현진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펜앤마이크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동안에 기내식이 6,292만원.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안에 기내식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느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친문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고요. 김종수이가 배현진을 고소까지 한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이게 기내식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에서 주는 그냥 세트로 되어 있는 기내식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의혹은 뭐냐, 케이터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케이터링 의혹은요, 도정환이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터링 비용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아니 가서 인도 음식을 먹어야지 케이터링 수천만 원을 들여갖고 말이죠. 예, 6,292만 원 중에 상당 부분이 케이터링 비용 아니겠어요? 요거요, 이거 전부 싹 다 구속수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말 한마디 안 하고 폭로한 배현진을 갖다가 고소하고 있는 김정숙과 문재인의 이 인식, 이 머리 수준을 보면은요, 이재명이하고 누가 1, 2등을 다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은요, 이제 우리 이제 당원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상당수도 부정선거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부정선거, 특히 부정선거는 지금 대부분이 이건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 요거는 뭐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이버 해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선관위가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의 개입 소지도 상당하다. 사이버 상으로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사전투표를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이게 국정원의 공식적인 이 조사 결과 발표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당심, 민심도 민심하지 뭐 당심이 그냥 80%니까 이걸 하면 우리 당원들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전, 그 다음에 이 원희룡, 요 두 후보가, 김민전은 이제 최고위원 후보가 되는 것이죠. 이 원희룡 후보가 이 사전투표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선거 제도의 문제점, 요거 싹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중대장, 그야말로 이제 얼차려 이제 이 군기 훈련을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현역 사병이 목숨을 잃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죠, 21일 날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거에 하나의 출신이었던 예비역 투스타, 이분이요, 실명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구속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군대 죽는다. 예, 굉장히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이거 그러면 죽는다. 예, 군대가 살아날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잖아요. 이거 문재인 좌익 정부가 한 건데 이거 군대 죽이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풀어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조금은 뭐 이해하시는 분들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이제 법치주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법치잖아요. 현행 법에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예를 들어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하나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속이 안 됐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 불이행, 이걸로 이제 법에 의해서 구속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아주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자, 한상국 상사, 요거 이제 서해 수호인 할 때 그 부인, 유족을 만나가지고 많은 이제 격려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한상국 상사의 스토리를 갖다가 그림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후원을 많이 하자, 요런 그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과 6시간 만에 완전히 초과 달성을 하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는 이 한상국 전사자, 요 상사의 부인을 후원회장으로 앉혔습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요즘 조금 이 한동훈 관련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일부 인사들이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탈퇴하고 그러는데, 자, 탈퇴까지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제가 뭐 얼마든지 감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건설적 비판 의견을 댓글로 달아달라. 그래서 댓글 문화도 이제 성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또 합리성을 갖는 이런 문화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하나씩 이제 배현진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는요. 왜 6,292만 원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비용이 들었느냐. 기내 식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왜냐하면 기내 식사 비용이 말이죠. 보통 한 15만 원에서 비싸봐야 한 30만 원인데 이게 이제 한 30명 정도는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도종환 의원이 갔으면 대여섯 명이면 되는데 30명씩이나 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도종환 의원이 갔으면 2,500만 원이면 되는데 예산이 4천만 원이나 투입이 됐고 그것도 거의 불법적으로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요런 것들이 전부 지금 고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지금 형사 2부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수사 중간 결과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참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이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취재진들도 철저히 좀 취재를 했으면 좋겠고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좀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브리핑은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뭐 30만 원짜리 30명 먹어봐야 얼마예요? 돈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6,292만 원이나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6,292만 원. 그래서 이제 펜앤마이크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케이터링 비용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바람에 기내 식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펜앤마이크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도 이 세부 항목을 보니까 케이터링 비용이 일반 상식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요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배현진 의원 측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케이터링은 이제 케이터링 하는데 아예 음식을 서울서 싹 만들어가지고 가져갈 수도 있고 원료만 싣고 가서 인도에서 먹을 수도 만들 수도 있는데 청와대 요리사가 간 걸로 보면은 이 재료만 이 비행기를 싣고 가서 현장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요거 완전히 김정숙이 개인 입맛 챙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국민혈세가 투입됐다? 이거 반드시 벌의 형벌을 받아야죠. 예, 그래서 케이터링 비용이 무려 얼마나 되느냐? 3,500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도종환은 당시에 공개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식자재 비용하고 조리 인건비를 포함한 기내식 비용이 2,167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식 운송하고 보관료가 3,5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 케이터링 비용이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이 케이터링 비용, 식자재 비용을 제하고도 케이터 비용이 3,500만 원에 달한다는 거. 요거는 뭔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지 케이터링 비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해외에서의 케이터링 비용이 별도로 추가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규 이제 예산, 식비를 쓰지 않고 케이터링 비용으로 많이 그 예산을 배정해갖고 현지에서 김정숙이 지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막 사 먹었다 이거죠.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검찰에서 요 케이터링 비용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내역은 알 수 없다. 어떻게 이제 이게 집행이 됐는지. 자, 그래서 당시 말이죠. 이 도종환이가 갔으면 예산도 2,500만 원이면 됐고 그런데 4억 원이나 쓴 거. 이 혈세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제 김민정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소통관에서 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했는데 원희룡, 나경원 어느 쪽에도 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뛰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래진 씨가 피살 사건을 갖다가 자기 동생이죠. 제대로 좀 다뤄달라. 그러기 위해서 어느 누구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쪽 캠프에 딱 러닝메이트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당 대표가 안 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피살 사건을 잘 못 다룰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뛰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래진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준 씨의 조언대로 어느 누구를 러닝메이트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오늘 이제 이 기자회견 선상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또 최근에 말이죠. 바로 어제죠. 이 부정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이미 뭐 여러분들, 김민전 의원이 지금 이 사전선거의 문제점, CCTV도 설치되지 않고 약국만큼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이렇게 질타를 가한 바 있죠. 자, 그래서 이 김민전 의원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의 사전선거제도는 민주국가에서는 예가 없는 제도다.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그리고요,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2020년도에 파주을 금촌 2종 제2투표소 투표록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이 투표지가 무려 20장이나 나왔는데 이 20장 나온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된 20장의 투표지하고요. 일렬 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투표지가 한 장이 있다는 점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재검표 과정에서 봤더니 말이죠. 이런 투표지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발견되지 않았어. 이거 뭔가 수사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경 수사 결과를 보니까 그 당시 투표록을 적은 분의 착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예. 그래서 왜 그 바쁜 시간에 굳이 착오 해석까지 썼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 결과도 선관위의 이 관리 감독도 잘못됐다.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김민전 의원한테 요거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이 강성지지층, 즉 당심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요런 또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니 제가 처음 글을 썼을 때 출마할 것이라 예상하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요. 출마는 오늘 선언했는데 부정선거 사정 부정선거 의혹은 지난 16일 날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출마하려고 부정선거 의혹을 미리 제기했단 말이야. 당심을 받으려고 아니 옳시다. 순수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정책적인 비전을 내는 것이 입장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불투명한 선거 제도다. 국정원도 투표를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밝힌 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갖다가 검증하지 않고 방치해온 거. 요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원희룡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어요. 자, 거기에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책임 있는 정당이 의혹만 가지고 기정사실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조치다. 그래서 선관위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선거를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은 행안부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더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다면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현행 선거제도 전반을 고쳐야 된다. 지금 야당은 의혹이 있으면 모든 걸 특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선거에 관해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내지는 음모론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거 공정한 자세로 국민 의혹을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당 대표가 되면 행정, 입법 노력 또 검찰이라든지 수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후보자, 당원의 마음을 팽개치지 않고 지원하고 돌보겠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앞으로 남은 윤 대통령의 임기 3년 동안 올바른 당정관계를 모색하고 192석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 그리고 이재명 1인, 어버이채로 바뀐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적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경험과 소통 능력, 그리고 포용 능력을 가진 자신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출마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하나은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회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중장. 투스타가 아니고요. 쓰리스타네요. 육군 중장. 요 분이 성우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번에 이제 얼차려, 즉 군기 훈련을 받다가 이제 사병한 분이 이제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최근에 구속됐어요. 그랬더니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
이런 글을 올려서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평생 국군 간부 생활로 좀 몸을 바쳐온 재향군인이다. 자,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 훈련 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고 믿어왔는데,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 검찰이나 군 사법체계가 아닌 민간 사법체제, 즉 경찰이 전례 없이 훈련 중에 순직을 과실치사시험으로 입건한 거, 이거는 실망과 동시에 유감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냈어요. 구속해서는 안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중에 이제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게 군기 훈련을 시킨 중대장이나 부대장에게는 형법상의 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군내 사건을 갖다가 민간 법원으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한 거, 이거는 종북 좌익 정권 시절에 군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번째 이유, 군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개인이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 자, 그래서 군인권센터 이거 좌파잖아요. 이상한 조직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청와대 어느 경제관이 재벌을 손볼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를 손보고 통제할 것이다 선언하면서 출발한 게 군인권센터다. 그래서 말이죠, 국군을 적대시하고 사건에 개입한 거, 이런 조직, 이거 안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국군은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려는 종북 좌익 세력과 당파 이익이라면 국익과 군 전투력 조국자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국민과 결의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다. 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약화된 국군의 제도와 사기, 정신교육과 훈련에 대한 신기일전의 대개혁, 국군 중국의 혁신 없이는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 참담한 심경을 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야말로 지금 유가족에게는 이 희생자들의 가족은 우선 혈육지종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 국군과 국가가 위로의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날 말이죠, 이 업무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춘천지법의 영장 정단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요, 먼저 사진을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아주 좋은 이 얘기인데, 자, 이제 한상국 상사의 부인이 한동훈 지금 위원장의 후원 회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선한 충격으로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한상국 부인은 자, 요렇게 요 분이에요. 자, 요 분인데 지금 김한나 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2018년도 5월에 서대문 창천동의 한 카페에서 열렸던 추모 바자회에서 지금 이제 이 기념품을 팔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 3월 22일인가요? 서해 수호날 행사 때 한동훈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기 행사장에 이제 방문해서 격려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후원회장을 맡았느냐? 요 이제 서해 바다를 지킨 영웅해서 한상국 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자, 그래서 모금 금액이요 860여만 원, 860여만 원, 280여 명. 그래서 6월 7일 날에서 7월 6일까지 한 달간 하게 돼 있는데요. 목표 금액이 300만 원인데 3배나 넘게 거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요 프로젝트를 갖다가 본인의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페북에 글을 올렸더니 그냥 한 대여섯 시간만 만에 이 동화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요 관련 기사하고 요 내용을 갖다가 올렸더니 말이죠, 그냥 순식간에 이 모금액이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6시간 만에. 그래서 제작 모금액의 10배나 급증이 되는 모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과 6시간 만에요. 지난 그러니까 6월 7일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요 훨씬 더 많이 모였겠지. 이게 그냥 7월 6일까지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페북에 글을 이제 올린 내용을 보면은요. 예. 그 이제 한상욱 상사,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당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상국 상사가 이제 해군 잠수리 357 호정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결과 북한군을 몰아내고 우리 바다를 지켰다. 예. 그리고 특히 한상국 상사는 목숨이 끊어진 후까지도 조타키를 놓지 않은 책임감이 강한 군인이었다. 그래서 요 팀에서는요, 이런 고 한상국 상사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갖고 어린애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심, 안보의식, 요런 거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요 취지가 좋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이제 요거를 페북에 올려서 모두 참여합시다. 요렇게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순식간에 요게 이제 목표를 달성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왔는데, 요 이제 부인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후원회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 연락을 보고, 김한나 씨의 경우에는요, 철저한 안보관,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로서는 한동훈 후보가 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아주 뭐 좋은,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